입춘이 지났지만 매서운 한파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영하권으로 떨어진 기온에 몸도 마음도 잔뜩 움츠러든 하루였습니다. 두꺼운 코트를 입었음에도 차가운 공기가 뼛속까지 들어오는 듯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마음마저 얼어붙은 것 같습니다. 이런 추운 날씨일수록 서로의 온기가 필요한데요. 퇴근길에 만난 낯선 이웃과 나누는 따뜻한 미소, 그리고 부모님께 드리는 짧은 안부 전화. 이런 작은 온기가 오늘의 하루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주 FM 93.5MHz 지구로운 채식생활 진행자 진아입니다. 지구로운 채식생활은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보고자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지역 및 전국에서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하는 단체나 개인, 그리고 전문가를 모시고 기후변화와 관련 활동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책으로 만나는 지구, 영화로 푸는 환경 토크, 채식을 부탁해 몸과 마음이 편한 밥상 이야기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구로운 채식생활은 매주 목요일 4시 청취자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요. 토요일 4시에 재방송이 있습니다. 웹에서 전주 FM 공동체 라디오를 다운받으셔서 다시 듣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뿐만 아니라 광주 88.9, 안산 88.7, 수원 93.6에서도 저희 지구로운 채식생활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계시는 시민께서는 주파수와 시간 확인하셔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채널 이동하지 마시고 전주 FM 93.5MHz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되는 지구로운 채식생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는 거, 공유는 사랑입니다. 자,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플라스틱, 이제는 우리 몸속에도 들어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마시는 생수 한 병에도 플라스틱 수천 개가 포함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의 일상 속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북 환경운동연합 문지연 사무처장과 함께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우리 초대 손님 만날게요. 버린 플라스틱 버려지고 실려가고 어디선가 사고 팔고 어디론가 밀려가고 하루에도 수백만 개씩 버려지고 태워지고 바다로 땅속으로 하늘로 구름 위로 수백만 개씩 쪼개지고 쪼개지고 쪼개져서 결국엔 내 입속으로 결국에는 내 피 속으로
있었고 남은 건 위대한 거부가 새들아 지구야 정말 미안해 아직도 늦지 않았어 살아 숨쉬고 있을 때 시작해 이제부터라도 말이야 그래야 함께 살 수 있어 같이 함께 살 수 있어 같이 함께 할 수 있어 We can only together We can alright together We can only together We can alright together We can only together We can alright together 네, 강노을의 플라스틱 월드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바로 미세 플라스틱인데요.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우리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는 투게더 함께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주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기후변화 라디오 방송 지구로운 채식 생활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 제 앞에는 전북 환경운동연합 문지연 사무처장께서 와 계시는데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지으세요. 네, 맞아요. 복 네. 많이 받으세요. 새해 네. 복 많이 복 지으세요. 네. 네, 이제는 바꿔야 될 것 같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데요. 네. 자, 제가 우연히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 처장님과 부분께서 지난해 굉장히 훌륭한 상을 받으셨어요. 그 전북의 소리에서 주최하는 올해의 정의로운 전북인상을 받으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아무튼 되게 쑥스러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쑥스럽고요. 네, 그 짝꿍 덕분에 네. 받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 지역에서 이제 같이 둘이 너무 힘들게 활동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더 격려 차원에서 조금 그 상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더 열심히 하라라는 의미여서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역할에서 인권 활동, 그다음에 환경 활동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두 분 모습이 참 멋져 보여요. 예, 각자 다른 분야에서 이제 단체에서 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좋은 그 시민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또 부부로서 서로 의지하고 응원하고 그런 모습이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맨날 그 개인의 삶에 대한 고민보다는 사회 활동에 대한 고민이 더 큰 것 같아서 네, 실은 조금 우려스럽긴 해요. 그 개인의 그 삶의 좀 내용들이 각자의 삶에서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각자 그런 책임감 역할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 네, 사회 변화에 좀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시니까 그것 또한 하나의 어떤 즐거움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서로 즐거우니까. 네, 그렇죠. 네.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지 네, 않습니까? 맞아요.
네, 오늘 이제 그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이제 전북환경운동연합 문지연 사무처장님과 깊숙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면 다 알고는 있어요. 네, 근데 맞아요.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그 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미세 플라스틱은 무엇인가라는 처장님만의 정의를 한번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맞아요. 그 미세 플라스틱 하면 다들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뭐 크기가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을 말한다고 하는데 좀 두 가지로 좀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원래부터 작은 미세 플라스틱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바닷가에서 뭐 큰 플라스틱이 파도나 햇볕에 의해서 작아지는 미세 플라스틱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요즘은 이제 화장품이나 스크럽 제품에 마이크로 비즈가 들어가져 있지는 않을 거예요. 금지된 경우가 많아서 그렇고 합성 섬유 뭐 세탁 시 발생하는 섬유 조각들도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네. 이제 어찌 보면 첫 번째 작은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큰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바닷가에 버려진 페트병이나 비닐봉투가 햇볕이나 파도에 부서져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미세 플라스틱이 뭘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인간뿐만 아니라 비인간에게도 그다음에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리함 때문에 지불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근데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게 너무 슬픈 현실인 것 같아요. 네. 그 비용을 우리는 철저하게 비용을 드릴 자신이 있나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거든요. 지금 현재는 대기 중에 바닷가에 토양에 다 있는 게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더 이상 안 될 것 같은 네. 그런 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 개로 나눠 볼 수 있는데 1차 미세 플라스틱, 2차 미세 플라스틱. 그래서 제품에 우리가 사용하는 화장품이나 또 이제 그 얼굴을 지우는데 좀 알갱이, 클렌징. 작은 네, 알갱이 그런 것들인데 어느 정도 이것은 이제 좀 정리가 되는 네,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2차 플라스틱은 우리가 사용해서 버린 것들이 어떤 자연 환경에 의해서 파편화돼서 미세 네. 플라스틱이 되는 거. 이제 그걸 넘어서 지금 나노 플라스틱까지 가고 네,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런데 이제 추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미세 플라스틱은 이제는 안 된다. 그만 멈춰야 된다. 그게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정의로 맞아요. 그렇게 네. 얘기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가장 많이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는 2차에서 나오는 그 산업군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디에서 네. 가장 많이 나오나요? 우선은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이제 보고서가 나온 부분이고 미세 플라스틱의 주요 발생원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왔어요. 근데 첫 번째가 가장 높은 게 합성 섬유 세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빨래를 하면서 떨어지는 미세 플라스틱이 너무 많아지는데 예를 들어 폴리에스터, 나일론, 아크릴 같은 합성 섬유에서 세탁을 할 때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다시 이제 하천으로 가고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가긴 하겠지만 하수종말 처리장에서는 걸러지지 않을 거고 다시 하천으로 가고 하천에서 다시 바다로 가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타이어 마모 부분에서도 좀 일어난다고 해요. 네. 자동차나 자전거, 오토바이 같은 고무 타이어에서 마찰로 이루어지는 미세 플라스틱이 당연히 바람을 타고 공기 중에 이제 우리 호흡으로 또 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빗물에 씻겨서 당연히 하천, 아니면 해양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대도시에서는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미세 플라스틱이 많은 게 당연할 수밖에 없는 수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페인트예요. 표지판 같은 것이 이제 마모되면서 오는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관련해서 자연 분해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 분해되는 경우는 우리가 500년, 그다음에 뭐 1000년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없어지지 않는 플라스틱이 전 세계적으로 해양에 떠돌고 있을 텐데 여기에서 마모되는 플라스틱이 다시 뭐 물고기가 먹거나 그게 다시 인간으로 오게 되는 경우, 이거는 너무 다 알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게 지금 저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게 합성 섬유가 가장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타이어라든지 페인트의 표지판이 마모돼서 네네. 그런 것도 네. 몰랐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 하면은 우리가 페트병 그것만 생각을 맞아요. 하시는 분들이 되게 네. 많아요.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차지하는 음. 비율은 좀 더 낮은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음. 합성섬유라고 하면은 사실은 플라스틱처럼 네. 그 석유에서 나와서 만드는 어떤 네. 폴리에스테라든지 섬유죠. 네. 네. 맞아요. 나일론들이잖아요. 자,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이 전 시간에서 그 패스트 패션에 관한 책으로 만난 지구 코너에서 다룬 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좀 더 미세 플라스틱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음. 있으니까 이전 우리 그 음. 보이는 라디오 동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는 부분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 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예전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화장품 이제 개인 위생품에 대한 이야기인데 스크럽제 부분, 그다음에 네. 바디워시나 치아, 립스틱, 메이크업 이런 거, 젤 네일 아트 같은 제품에서도 다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 있었는데 국내에서는 2017년도에 미세 플라스틱 들어간 치약제가 사용이 금지됐고요. 화장품도 2021년도에 이제 금지되면 세정제 같은 경우가 금지되면서 마이크로 비즈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이제 금지시켰기 때문에 화장품에는 네. 대부분 우리나라의 제품이 생산되고 있는 거는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아까 합성섬유는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빨래하면서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은 진짜 많을 것이다. 뭐 그 기능성 스포츠웨어에서도 많이 나오고 스타킹, 레깅스, 니트에서도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섬유 유연제하고 세제에서도 있다고 해요. 유은제 네. 세제에서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긴 하겠지만 나온다고 하니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사용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요즘 좀 핫하게 또 이슈되는 게 이것도 예전에 이슈되긴 했지만 다시 나오더라고요. 네. 그 티백, 일회용 차 네. 티백에 대한 부분인데 뜨거운 물로 통해서 나일론이나 폴리에스터 같은 소재로 만들어진 부분들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두 가지 조금 조사한 사례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는데 국제 학술지인 케모스피어라고 하는 곳에서 티백에서 나오는 미세 나노 플라스틱이 어떻게 생성되는지에 대한 거를 연구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PP 소재 같은 경우는 밀리미터당 12억 개, 셀룰로스 소재 같은 경우는 1억 3,500개, 나일론 소재는 18만 개 정도가 검출됐다고 나오는데 근데 이 조사는 조금 고민스러운 게 티백 300개를 95도씨에서 계속 물을 넣고 저었대요. 네. 거기에서 나온 자료니까 네.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시 연구를 좀 했습니다. 네.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현재 지금 실생활에서 맞는 것 같아요. 보통 티백은 음용법이 그 안에다가 넣고 1분에서 5분 사이 한 3분 정도 담궈뒀다가? 담궈놨다 빼라고 하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 폴리아미드 PA라고 하는 소재에서는 티백 4개 중에 3건이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이 됐고요. 대부분 5개에서 16개 정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고 해요. 그렇게 네. 많은 수치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나오긴 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PLA라고 하는 재질이 있어요. 네. 거기에서도 6건 중에 5건이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다. 이런 거고 종이 재질도 7건 중에 4건이 발생했어요. 종이 재질 같은 경우는 코팅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그 부분에서 나오는 것 같고요. 면이나 그다음에 페트라고 하죠. PET라고 하는 소재의 제품에서는 티백이 검출이 되진 않았대요. 네. 다만 첫 잔에서 넣었을 때 20분 동안 계속 우리면은 2배 이상의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네. 어쨌거나 조금 우리고 바로 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찌 보면은 오래 담그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지만 저는 티백 사용하지 않는 방법도 좀 고민해 보면 좋겠다. 왜냐하면 바로 몸속으로 물을 마시고 그게 흡수되는 거기 때문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티백은 더 이상 조금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자연에서 먹는 방법들 찾아보는 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그 티백에 관해서는 제가 해외 자료를 본 것 같아요. 이제 네네네. 그거 보고 충격을 받아서 네. 사실은 가끔 차를 마시는데 네네. 그 티백을 쓰거든요. 이제 네. 갑자기 겁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우선 물에다가 담궜다가 네. 꺼내고 네. 조금 어느 정도 빠졌다고 생각하면 다시 제가 그걸 해서 이렇게 먹고 있거든요. 근데 2% 먹는다는 건 너무 비싸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맞아요. 그렇기도 하고요. 조금 더 이제 이게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건강에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건강에 해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종이컵에서 그 말씀해주신 그 코팅이 된 것들이 다 미세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래서 몇 개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이 거기서 검출이 되는데 저는 그 기사를 처음에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이게 본인의 건강에 안 좋으니까 이제 그 커피 마시러 갈 때 테이크아웃 할 때 텀블러로 가서 커피를 마시겠다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것과 접근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종이컵에 커피 뜨거운 물을 넣었을 때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되는데 그런 변화는 없어 보이더라고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편리함이 그 이상을 넘어가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가요? 우리가 너무 편리함을 맛을 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미세 플라스틱이 나한테 미치는 영향이 아직 과학적으로 막 많은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가끔 한 번씩 TV 혹은 라디오 아니면 방송에서 노출되는 부분들에서 위험성을 인지하는 정도가 지금 현재 우리 수준인데 그 이상을 넘어갔을 경우 저는 막 더 이상 어려운 수준이 오기 전까지 그 전에 조금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또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네. 우선 당장 건강에 이제 자료들이 그래도 조금씩 나오고 있잖아요. 당장 내 건강에 바로 이게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오랜 시간 동안 축적이 돼서 결과가 나는데 지금 문제가 없다고 문제는 아닌 게 아니다라는 얘기시잖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산업 현장에서도 이제 발생하는 플라스틱이 이제 이 바다로 가거나 여러 가지 아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타이어에서도 그래서 결국은 다 흘러서 비를 흘러서 이제 바다로 가는 게 최종착장이 이제 바다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바다와 육지, 아까 땅에서도 지금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좀 비교를 했을 때 어디에서 육지하고 바다를 비교했을 때 어디에서 더 많이 발견이 되나요? 실제로 그냥 눈으로 볼 때는 저는 바다가 많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모든 쓰레기는 최종 종착지는 바다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생활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닿는 곳이 육지다 보니까 그 삶 안에서의 가장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육지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더 많이 발견됐다라고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하천에서 바로 바다로 가긴 하지만 하천 중간중간에 우리랑 계속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요. 하천 토양에서 오염이 먼저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강하고 하천을 통해서 바다로 이동하기 전에 육지에 훨씬 더 많은 양이 축적될 거라는 거예요. 도로, 농경지, 도시 공기 중에 미세 플라스틱이 다량으로 있다라는 부분 하나랑 도심에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동차 아까 타이어 마모 부분 있잖아요. 우리가 도로변을 걷다 보면은 당연히 공기 중에 맡을 거고 그 공기 중에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 섬유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하천을 통해서 유입이 되곤 하지만 100%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하천 또는 농경지로도 흘러가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한 있고 그다음에 농업에서도 실은 플라스틱 진짜 많이 사용되잖아요. 멀칭도 사용되고 그다음에 화학비료도 사용되면서 거기에 미세 플라스틱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삶 속에서 있는 것들이 다 바다로 가거나 그러진 않고 일정 부분 우리가 흡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은 이제 토양, 그다음에 공기 중에, 그다음에 바다에 다 있다는 얘기죠. 과거에 우리가 그 산성비를 염려했었잖아요. 근데 기억에 미국에서 비가 왔는데 그 비에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숨 쉬는 거, 먹는 것뿐만 아니라 숨을 쉬면서도 미세 플라스틱을 지금
섭취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맞아요. 그거 이제 토양에 관해서 아까 많이 네네.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증명한 하나의 어떤 사례 연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하나의 연구인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탈리아에서 이제 네. 대학에서 연구를 한 부분인데 연구 대상이 사과, 배, 당근, 감자, 브로콜리, 상추 등을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과일하고 채소 중에 다 검출이 될까 안 될까 했었는데 뿌리 채소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과일하고 채소에서 다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미세 플라스틱이 식물의 뿌리를 통해서 흡수되고 줄기와 잎, 그다음에 과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을 했고요. 네. 중요한 거는 식물 세포의 내부로 침투하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번에 광합성을 할 때 네. 대기 중에 네. 이산화탄소와 같이 미세 플라스틱이 이제 식물 잎이 네. 흡수하게 된다고 해야 흡수될 수 돼요. 있다. 네. 그래서 과일에서도 네. 뿌리를 통해서도 오지만 네. 공기 잎사귀. 중에서도 네.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 네. 제일 많이 검출되는 게 이제 사과입니다. 네. 사과에서 가장 많이 검출됐고 배, 당근, 감자, 브로콜리, 상추 이렇게 순으로 이제 발견이 됐고요. 네. 과일에서 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채소보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토양에서 올라오고 네. 또 입에서도 공기 중에서 올라오고 그래서 사과를 면적이 넓을수록 그런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네. 그리고 잎채소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돼서 토양, 물 오염되면 당연히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의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토양에 쌓여서 식물에 미치는 영향만 했다면 지금은 식물이 미세 플라스틱을 흡수할 수 있다. 이 부분까지도 확인된 부분이어서 고민이 이제는 진짜 많이 필요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먹는 거. 우리 피부에서도 흡수되지 않을까. 네, 피부에서도 눈으로도 코로도 귀로도 입으로 그렇기도 하고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을 얘기할 때 단순히 바다의 먹이 사슬에 의해서 우리가 생선을 먹었을 네. 때 함께 섭취한다고 하는데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네. 호흡할 때 네. 음식을 통해서 육지, 바다에서 나오는 어떤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다라는 거 끔찍해요. 미세먼지랑 좀 같은 맥락이라면 네. 예를 들어 그동안에는 어떤 생산하는 곳 혹은 뭐 이런 플라스틱 문제만 봤다면 지금은 도시만에서 그거를 저감시키는 방법들도 고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동차도 자동차지만 다양한 방법들이 좀 필요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예전에 뭐 미세먼지가 중국발이다 이런 거라고 했지만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저감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한 것처럼 네. 지금 미세 플라스틱도 우리나라 안에서도 저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빨리 시급하게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 얘기할 때 바다에서 나오는 교육도 사실은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교육할 때 네. 플라스틱이 바다로 가서 바다의 먹이사슬에 의해서 그게 거의 그 암기적으로 네네네. 아이들이 애우듯이 그러한 네.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데 좀 더 크게 넓은 어떤 방법으로 넓은 측면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좀 더 들여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생각이 좀 갑자기 난 거는 네. 용담댐 우리가 지금 전주에서 먹는 물은 용담에서 나오는 물들을 네. 먹고 있는데 용담에서 나오는 물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저는 수돗물 마시는 운동도 우리가 해야 될 미세 플라스틱을 저감하는 운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페트병 안에는 네. 미세 플라스틱이 있겠죠? 네, 많죠. 사실은 이제 잠깐 이제 그 2부 들어가기 전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은요, 맑은 물 사업소라고 전주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수돗물을 마시거든요. 근데 이제 수돗물의 문제점이 뭐냐면 염소 때문에 네, 문제가 맞아요. 되는데 거기에 이제 발암물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끓이면 이게 다 없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끓여서 마시면은 전혀 전주시에 우리가 먹는 물은 문제가 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맑은 물 사업소에서 의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영담댐에서 나오는 물은 미세 플라스틱이 없고 건강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과정에서 파이프에서 노후화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은 그 맑은 물 사업소에 의뢰를 하면 직접 와서 검사. 물을 가지고 와서 검사하고 그러니까 네. 다른 검사 적용이 되죠. 네. 그래서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페트병 그 집에 뭐 박스로 주문해서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2부에서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봄 향기가 보여
너도 같이 오나봐. 저 멀리서 네 향기가 설레는 코끝에 나의 입술에 괜찮은 느낌 이 떨림 나도 몰래 우연히 어느새 겨울 지나 봄이야. 여전히 난 너 앞에선 돌이야. 난 아직 이게 믿기지가 않지만 내 왼손은 지금까지도 너의 향기가 미묘하게 흘렀던 분위기에 아직까지 난 가까스로 숨쉬네. 무대 위와는 다르게 네 눈을 피해 고개를 돌렸던 내 모습에 한숨 쉬네. 오랜만에 느껴지는 이 떨림이 날 단순하게 만들어 딱 너만 아는 거리지. 다 고쳤다고 생각했던 버벅임이 또 도져서 준비했던 말을 잊어버리지. 난 주워 담지 못할 말은 절대 안 해. 원하는 걸 말해봐. 널 위해서만 할게. 너 빼곤 다 색칠할 수 있어 까맣게. 천천히 갈게 조금 더 가까이. 우연히 내게 오나봐. 봄 향기가 보여. 너도 같이 오나봐. 저 멀리서 네 향기가 설레는 코끝에 나의 입술에 괜찮은 느낌 이 떨림 나도 몰래 우연히 우연히 봄. 아직까지 향기가 짙네. 발걸음이 가벼워 집에 가는 길엔 더 가까워질 너와 나를 상상하는 내 모습이 오글거려 몸서리치네. 머릿속이 하얘지기 때문에 하루 종일 날씨 얘기만 반복하게 돼. 오로지 난 너 하나 때문에 다른 것들에게 무감각하게 돼. 정적이 만드는 긴장감은 오히려 설레어 나를 미소 짓게 만들어. 모른 척하려 했던 네 옆에 남자들은 흐릿했던 내 눈앞에 불을 켜게 만들어. 겨울은 유난히 더 추웠고 다시 돌아온 그토록 기다렸던 봄. 움직이지 못하도록 잡고 있고 싶어. 날 더 느낄 수 있게 안고 있고 싶어. 우연히 내게 오나봐. 봄 향기가 보여. 너도 같이 오나봐. 저 멀리서 네 향기가 설레는 코끝에 나의 입술에 괜찮은 느낌 이 떨림 나도 몰래 우연히 I love you so I love you. 너무 쉬운 걸 그래도 나 참고 있을게. 난 여자이니까 하루 더 기다려. 바보야 내게 말해봐. 네 마음도 보여. 갖고 싶다고 해봐. 더 이상은 감추지 마. 어느새 내 앞에 이제 내 앞에 괜찮은 느낌 이 떨림 나도 몰래 우연히 네, 우연히 봄, 로꼬 및 유주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날씨가 너무 추워서 봄이 기다려지시죠? 곧 봄이 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기후변화 라디오 방송 지구로운 채식생활을 듣고 계시고요. 전북환경운동연합 문지연 사무처장님과 함께 저희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계속 이야기 이어갈 텐데요. 이제 이렇게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배출되고 어디에서도 배출되는지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어느 나라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배출할까? 이게 이제 플라스틱 이제 사용하는 것과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네, 그 많이 발생하는 것 전에 우리가 원래 하기로 한 거는 네.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 양 어느 정도 섭취하는지 이런 네. 얘기를 좀 먼저 하기로 했는데 네. 그러면 그 앞에 거부터 먼저 해볼까요? 네. 플라스틱을 전 세계적으로 줄이고자 하는 노력 네. 이거죠. 네네네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뒤로 가고 있습니다. 후퇴했다고 많은 환경부가 개발 사업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가끔 나오고는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좀 몇 가지를 가져와 봤는데 플라스틱 빨대 다들 고민하고 계시죠.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21년부터 프랑스는 빨대 감축하겠다라고 해서 금지했고요. 독일 같은 경우도 2021년도에 다들 지금 그 법안들이 발의가 됐어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구조를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구조를 2022년부터 좀 만들었고 뉴질랜드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호주도 다시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여전히 빨대에 대한 거가 문제가 없다라고 인식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정부가 빨리 개선 지금 법으로 네.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일회용 포장재 관련해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독일도 포장재 사용하면 안 된다. 2023년 1월부터 식품 포장과 배달 시 반드시 재사용 가능한 다회용기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독일의 생각이고요. 일본도 또한 마찬가지이고 뉴질랜드도 다들 2023년부터 포장재 여기는 농산품도 포장재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도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앞서서 다들 2021년부터 2023년, 2024년까지 다들 플라스틱 규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나라는 원점에서 지금 계속 도돌이표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시민들은 저는 준비됐다고 매번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준비 안 됐다고 환경부가 얘기하고 있어서 저는 시민들이 준비됐으니까 환경부 정확하게 규제하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싶네요. 네. 사실은 그 개인의 실천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지금 너무 늦지 않았나요? 저는 개인의 실천은 이제 지났다고 실천을 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플라스틱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실천에 방치하는 것 같아서 네. 근데 기업 규제나 이런 내용들은 전혀 없거든요. 네. 실은 생산하고 있는 기업 그다음에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EPR 제도나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규제 대상이 돼서 재활용할 수 있게 하고 생산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들을 빨리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네요. 네. 그래야 기업들도 아마 수출할 수 있을걸요. 그러니까요. 그 수도꼭지 잠그기라는 보고서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는 정부는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데 문제는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계속 물이 흐르는 그리고 우리는 계속 시민들 물을 퍼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정부나 기업이 수도꼭지를 잠그면 굳이 물 풀 일이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역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네. 들어서요. 걱정이 들고요. 자, 우리 인간들이 그러면 농산물이나 이제 수산물 모두를 통해서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을 본의 아니게 이제 우리가 섭취를 하고 있잖아요. 1년에 먹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이 어느 정도인가요? 우선은 많이들 알고 있을 건데요. 그 신용카드 정도의 크기 양을 먹고 있다라고 해서 다들 놀라긴 하루에 하셨는데 아니고 네? 일주일에요? 네. 네, 일주일에. 네, 일주일에 네. 플라스틱 신용카드 한 장의 무게를 먹고 있다, 섭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 같고 그 250g, 1년에 250g을 먹고 있다라고 하는 게 WWF에서 발표한 자료인 것 같고요. 미국에서는 39,000개에서 52,000개의 미세 플라스틱을 연간 먹고 있다. 그거는 물, 해산물, 소금, 음료를 통해서 먹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호주에서도 발표한 내용에는 매주 2,000개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뭐 수산물, 농산물, 그다음에 포장된 식품, 플라스틱 용기를 통해서 우리는 섭취하고 있고 특히 생수병을 통해서도 많은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도 학교에서나 아니면 환경교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제 아는 것과 또 실천하는 게 달라서 그게 지금 우리 문제인 것이잖아요. 정보는 많이 노출돼 있고 내가 관심을 갖고 찾아보면 인터넷에 널려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왜 실천으로 가지 못할까요? 저는 그건 기업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계속 그 텀블러를 갖고 다니는 것도 가능한데 텀블러를 갖고 못 다녔을 경우 내가 선택될 수밖에 없는 구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들을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같이 가지 않으면 시민의 실천으로 너무 고생하는 그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일주일에 신용카드 1개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 몸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먹었을 때 어떤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자료들은 요즘 최근에 계속 자료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어떤가요? 다양하게 뭔가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미세 플라스틱이나 플라스틱 연구는 플라스틱이 나온 지 이제 150년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직 데이터가 많이 만들어져 있지는 않다고 보는데 미치는 영향들은 당연히 있고요. 뭐 마음을 유발한다, 뭐 다양한 얘기들은 당연히 있잖아요. 이제 네. 그런 얘기는 저는 말고 오늘 이번에 해보고 싶은 얘기는 어저께 나온 자료예요. 영국에서 발표를 한 자료인데 그
2016년도, 2024년도에 사람을 이제 부검을 통해서 돌아가신 분들에게 이제 부검을 통해서 인간에 대해 간, 그다음에 신장 조직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좀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하고 신장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는 되게 비슷한 부분이었는데 2016년보다 이제 8년이 지난 2024년도로 이제 가보면 많은 분들이 미세 플라스틱이 농도가 추적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부분 중에 제일 좀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뇌에 추적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다. 그리고 다른 장기들보다 뇌에 미치는 손상의 영향이 되게 많았다라는 지점 하나랑 또 좀 의미 있는 거라고 한다면은 치매 환자에 대해서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 것을 비교해봤을 때 치매 환자와 치매 환자가 아닌 분을 비교했을 때 7배가 높은 수치로 미세 플라스틱이 많은 분이 이제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았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더 많은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게 저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그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추적되는 정도가 그동안에는 뭔가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넓지 않았다면 지금은 이제 더 많은 퍼센테이지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이제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제 그런 데이터들은 분명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이제 그러면 저는 이제 성인 어른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많겠지만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진짜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빨리 연구 결과가 좀 많이 더 나와서 좀 금지하는 법안을 좀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얼마 전에 이게 대중들에게는 공개가 되지 않는 다큐를 한번 보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그 아이 태반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서해안에 있는 물고기들을 잡아서 이제 우리나라 연구소에서 검사를 했는데 네. 정말 많은 양의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해 주신 것 특히 이제 뇌에 축적이 됐을 때 치매뿐만 네네. 아니라 알츠하이머 굉장히 심각한 어떠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네. 우리가 알아차릴 수 없지만 나이가 들었을 때 노인이 들었을 때 건강한 삶을 영위해야 되는데 그러한 어떤 질병으로 간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정말 정부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네. 저는 네. 이제 제가 그 집이 이제 부안인데요. 네. 격포를 어렸을 때 가보면 플라스틱이 많은 걸 한 번도 본 적은 없었어요. 네. 근데 요 근래 2000년도 넘어서부터는 격포 바다를 갈 때마다 플라스틱을 생각보다 진짜 많이 봐요. 바다에 떠 있는 플라스틱을. 네. 근데 그때 느끼죠. 그리고 이번에 라오스를 이제 지인들과 이제 잠깐 갔다 오게 됐는데 거기에도 메콩강에 기본 플라스틱이 다 떠 있는 거를 봤는데 네. 그러면서 느낀 거는 미세 플라스틱이나 플라스틱의 문제가 우리 삶에 진짜 너무 가깝게 와 있구나라는 걸 좀 느꼈고 예전에 2019년도인가요? 이제 어민이 물고기를 잡아서 아귀 같은 경우는 물건을 이렇게 씹어먹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냥 네. 꿀떡 삼키는 물고기인데 네. 거기 이제 어민들은 이제 아기가 뭔가 큰 걸 잡으면 그 안에 새끼 아니면 혹은 물고기가 같이 들어있으니까 좋다라고 네. 생각을 많이 한대요. 네. 그래서 이제 배를 열어보니 플라스틱이 나왔다고. 이제 그래서 그것도 일회용 페트병이 나와가지고 느꼈을 거예요. 나는 네. 어민들이 가장 많이 지금 느낄 거라고 생각해요.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는 바다에 지금 어민들 물고기를 작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네. 많이 느끼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반면에 그 부표 있지 않습니까? 부표. 음. 그 양식에 쓰는 부표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도 정부가 좀 더 어민들을 지원을 해서 네. 그 친환경인 부표를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그것도 하나의 문제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빨리 교체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그게 저는 자동차랑 비슷한 것 같은데 2030년까지 내연기관차가 이제 아웃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곤 있는데 과연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농업에서나 아니면 어업에서도 제가 플라스틱보다는 다른 대체 관련된 물건들이 빨리 좀 생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세계적인 노력도 여쭤봤고요. 이제 생태계는 조금 어떤 영향이 이제 굳이 우리가 말씀은 해주지 않으셔도 이제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하고 기업이 하는 노력이 있나요? 아까 말씀 언급해 주시긴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네. 기업에서 하는 건 대부분 그린워싱이라고 좀 봐지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감이나 안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재활용률을 높이는 걸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거를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가져가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에 쓰레기 대란 나면서부터 계속 시민들의 실천 사업으로 가고 있지만 잘 안 되니 정부적인 차원에서 규제가 강하게 필요합니다라고 계속 얘기했었고, 그런 거 순차적으로 가겠고, 그다음에 같은 법안들이 조금 시민들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유예하다가 이제는 다시 그냥 자발적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정부 반침이 좀 무력감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반대로 플라스틱을 저감하려고 하는 카페나 그런 곳에서도 무력감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예를 네. 들어 플라스틱 빨대 더 이상 사용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종이 빨대도 다 교체했더니 다시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표현해버리면 그거를 먼저 준비하신 분들은 또 너무 무력감이 들 것 같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드는데, 올해 이제 만약에 조기 대선이든 어떤 대선이든 아니면 정책이 바뀌든 국회의원님이 바뀌든 간에 하루빨리 조금은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서 네. 우리나라도 조금 그 대열에, 유럽의 대열에, 미국의 음. 대열에 플라스틱 저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후 선거가 돼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우리가 나의 목소리를,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어떤 대표를 뽑을 때는 정말 지금은 기후 위기 시대이기 때문에 기후 위기에 얼마만큼 관심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가라는 분을 뽑는 게 선택하는 목적 중에 하나에 꼭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너무 맞는 말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 단체도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환경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살피고 정책 좀 잘 만들어서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제 시민 단체도 시민들의 힘이 없으면 사실은 힘들잖아요. 네, 맞아요. 네, 시민 단체도 이제 전주나 전국에 많은 시민 단체들이 있는데, 이 환경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 단체가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우리 환경에 어떤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이 환경 운동을 해야 되고, 좀 더 이제 우리가 바쁠 때 시민 단체가 활동을 어떤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또 지원해 주는 것도 하나의 환경 운동이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하는 활동 진짜 저도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네. 올해는 그런 활동들 좀 더 많이 만들 테니까 함께 네. 참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지금 전북 환경운동연합에 대해서 얘기를 이어가고 네네. 있는데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2025년 전북 환경운동연합 정계 총회를 네네. 마쳤습니다. 네. 이제 올해는 어떠한 사업을 주 목적으로 하실 것인지, 그 전에 먼저 전북 환경운동연합의 어떤 하는 일, 네. 그리고 올해에는 좀 더 어떤 사업에 중점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우선은 환경운동연합은 자연을 지키는 활동, 생태계를 지키는 활동들을 기본하고 있고, 그 이슈 안에서 많은 다양한 환경 그런 안 좋은 문제들에 대해서 주민들과 함께 협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생태계 운동 하고 있고, 새만금 해수유통 운동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버드나무 전주천 지키는 운동처럼 그런 활동들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립공원을 지키는 운동도 하고 있고요. 다각도에서 도심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도시공원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지, 하천을 잘 지킬 수 있을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기 대선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선에 대한 정책들을 좀 정리하는 거, 새만금의 30년이 지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아젠다로 계속 가고 있는데 여기에 새로운 또 전환점을 좀 맞이해야 되겠다. 그래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안에 이제 조력 발전이나 다양한 재생에너지 혹은 이런 이야기들을 좀 정책화하는 거, 그 다음에 더 많은 물이 새만금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노력들을 저희 안에서는 시민들과 함께 도민들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탈핵인데요. 한빛 1, 2호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사자성이라고 하는 게
많이 인식이 안 돼요. 네, 영광이라고 잠깐만 하는 것 그 때문에. 영광에 이제 한빛 음. 영광 발전소에 네, 있는데 아마 원자력 발전소. 네, 이전에 저희가 방송했지만 간단하게 그 한빛 발전소가 지금 수명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점 잠깐만 좀 언급을 포인트를 좀 잡아서 얘기해 주신다면요.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전 정부에서는 원자력을 핵발전소를 폐로하는 정책으로 계속 가겠다라고 하다가 윤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원자력 발전이 다시 이제 활기를 쳤는데요. 반대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재생에너지 확대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빛 126이나 이런 원자력을 석탄이든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우선 접속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들을 찾다 보니 이제 그 방법 안에서 서남권이나 저희 안에서는 재생에너지가 많이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빛 126이 그러니까 뭐 원자력 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우선 접속하면서 좀 재생에너지에 대한 실질적인 전환을 앞으로 좀 만들어 보는 거를 해보자라고 하는 좀 정책 제안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좀 이제 지리산 문제는 여전히 항상 케이블카, 산악열차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도시공원 그다음에 우리 안에서의 제일 중요한 국립공원을 지키는 일들 이런 일들도 같이 좀 함께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이제 탈핵 이제 그 핵 발전소를 좀 더 줄여가는 방법. 근데 줄여가는데 이제 안전 때문에 많은 안전 당연히 기본 베이스고요. 네. 근데 이제 많은 시민들이 우리가 준비가 아직 안 됐으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전기를 더 싸게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실은 저는 이제 진짜 정말 정의로운 전환의 때가 온 것 같고 에너지 전환의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노후 원전 중단하고 폐로하고 정말 재생에너지로 갈 수 있는 사회 만드는 거 그거의 첫 번째 주자가 원전에서는 저는 한빛 126이가 될 수 있겠다라는 네.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이제 큰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노후 원전 이미 내후년인가 이제 그 영광에 있는 한빛 원자력 발전소는 이제 수명을 다했는데 정부가 지금 수명 연장을 하는데 하나의 어떤 본보기로서 네. 우리 대한민국의 네. 에너지 전환에 네. 이 한빛 원전을 수명 연장할 게 아니라 폐쇄하고 네. 이제 재생에너지 이 우리가 다른 어떤 재생에너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태양에너지라든지 풍력에너지 거기에 이제 많은 어떤 시간과 노력을 네.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간다라는 거 하나 있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국립공원에 지금 뭐 무슨 산악열차, 산악열차라든지. 그다음에 케이블카도 짓겠다. 네. 그다음에 골프장도 만들겠다. 다양한 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지리산 다들 알고 계시지만 국립공원입니다. 네. 국립공원을 지정한 목적은 지키고자 하는 목적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 지키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저는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전주시 보면 이제 도심공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네. 2025년도에 우리가 2020년도에 도시공원 일몰제라고 해서 네. 도시공원이 해제가 될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전주시가 도시공원 땅을 매입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올해 2025년 이제 7월에 그게 마지막 결정이 되는 때인데요. 네. 우리는 얼마만큼 공원을 매입했고 공원을 얼마만큼 지킬 것인가 지자체가 이제 그걸 한번 보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 활동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생각이 지금 났는데요. 그 송전탑 관련해서 네네. 전라북도가 서남권 해상풍력, 그다음에 부안, 고창, 그다음에 저기 신안에서 오는 그 송전망 때문에 저기 전력 때문에 송전탑을 지어야 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네. 근데 주민들의 의견 수냐면 전혀 안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석탄이나 원전 짓듯이 똑같이 주민 의견 수렴 없이 가는 거예요. 재생에너지만큼은 저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담은 정말 누구나 다 원하는 송전탑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는 거가 저희가 앞으로 또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2025년 전북 환경운동 여러분 굉장히 바빠질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해야만이 우리가 가는 방향으로 일을 갈 수 당연하죠. 있으니까 시민들의 또 도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있는데요. 탈핵, 그다음에 지리산 국립공원을 이제 보존하는 거, 그리고 도시공원의 일몰제 얼마만큼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송전탑 관련해서 저희 방송에서 하나하나씩 풀어가고 시민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또 공유할 거고요. 네. 저기
그냥 뭐 방송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알리는 것도 넘어서 시민들한테 좀 가깝게 좀 알리는 작업들 앞으로도 해볼게요. 네네. 왜냐면 그 뉴스에서 듣는 것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잘 모르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고 우리가 참여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저희 지구로운 채식 생활에서 많이 풀어주시고 네. 시민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이어서 좀 아쉽습니다. 항상.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전북환경운동연합 문지연 사무처장님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ell,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And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and I think I can. 전북환경운동연합 문지연 사무처장으로부터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환경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플라스틱이 자연에 분해되지 않고 미세한 입자로 쪼개져 환경과 생태계 그리고 우리의 건강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일회용품 줄이기, 재활용 철저히 하기, 친환경 제품 사용하기 등 작은 실천으로 우리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나 기업의 우리 개인의 실천을 넘어서 정부와 기업이 제대로 된 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모두 입을 함께 모아서 건의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환경 실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환경에 미치는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여러분께서도 지금 정부, 기업도 해야 하지만 지금 내 자리에서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함께 노래 간다면 우리는 더 깨끗하고 건강한 지구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지구론 채식생활은 다음 주 영화로 풀어보는 환경 토크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d I'm gonna talk in this world, and I think I can, and I think I can. I'm gonna walk in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I'm gonna talk in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the best I Well, I'm gonna clean up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And I'm gonna clean up this world, and I think I can. Well, I'm gonna leave this world behind the best I can if I can. And I'm gonna leave this world behind, and I think I can, and I think I can. I'm gonna clean up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I'm gonna leave this world behind the best I can if I can.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the best I can. 안녕하세요. 전주 남초등학교에 다니는 선유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다에 떠있는 쓰레기,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는 거 아시나요? 매년 수백만 톤의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가 바다 생물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바다를 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재사용 가능한 텀블러와 빨대를 사용하고
불필요한 일회용 제품을 줄여봐요. 두 번째, 바다 정화 활동에 참여하기. 바다 쓰레기 우리가 직접 치울 수 있어요. 지역 해안가에서 조금씩 치우면 바다가 조금씩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바다를 지킬 수 있는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바다를 깨끗하게, 지금 바로가 아니어도 함께 실천해요.